네, 안녕하세요. 오현진 팀장입니다. 오늘의 급등주는 이제 키움증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급등주들이 좀 대형주였어요.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네, 앞으로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 이제 오늘 한 6% 정도 올라가서 특징적으로 뽑았는데, 증권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아요. 그래서 증권주가 강하다는 건 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쓰시는 그 증권사죠. 그리고 HTS, 영웅문포 굉장히 많이 쓰시고, 제가 지금 또 키움증권 채널인 그 채널 K에도 또 아침에 시황으로서 좀 출연을 하고 있는데, 거래세 인하 얘기가 또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네,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증권거래 법정세율을 0.5%에서 0.15%로 인하하는 내용의, 네, 증권거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행법은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이 0.5%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0.3%, 코스닥도 0.3%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농특세 1.5%, 플러스 기본 1.5%, 0.15%, 농특세 0.15%, 그래서 0.3%고 코스닥이 0.3%예요. 근데 인하가 되면은 여기서 절반 수준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거래하시면서 그 비용 부담이 되는 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그쵸? 뭐 차트에다가 이제 간단히 써보면 키움증권 차트인데 지금 거래하는데 부담되는 건 거래세가 아니에요. 거래세가 아니라 이거 네, 세금입니다. 세금. 그쵸? 왜죠? 거래세는 지금 대부분 증권사들이 무료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기본 0.015%에서 거의 맞춰져 있어요. 매수하고 매도할 때 다 내죠. 근데 세금은 이제 매도할 때만 한 번 내는데 0.3%입니다. 그럼 0.01호랑 0.3%를 비교하면 어때요? 0.3이 당연히 훨씬 큽니다. 몇 배예요? 20배입니다. 20배. 세금은 매도할 때만 내고 거래세는 매수할 때 다 낸다라고 쳐도 10배. 그쵸? 그래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담되는 게 증권사에서 떼어가는 그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금이 0.15%로 낮춰지면 막말로 거래세 포함해도 0.2%만 수익 보고 나와도 남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면 분명히 증권주에는 호재입니다. 왜냐면 단타 매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이나 주식시장에서 떠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거래세 인하가 되는지 여부를 보시고, 거래세 인하가 된다면 증권주는 분명히 한두 번 정도는 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면 0.5% 상승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올랐다가 이제 약간 음봉이 떨어지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23%, 역시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이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빅 이벤트들 많죠. 뭐 한국의 금통위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경계 심리가 조금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보통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와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단히 보시면은 뭐 코스피로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부터 보시면은 2016년부터 어때요? 흐름이 여기서 쭉 올랐다가 여기서 좀 꺾였다가 살짝 올랐다 꺾였다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죠. 증권주의 흐름을 볼까요? 뭐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흐름이란 말이에요. 올랐다가 살짝 올랐다가 여기서도 올랐다가 다시 한번 올랐죠. 증권주랑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식의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10,000원일 때 한 번 거래되는 것과 20,000원일 때 한 번 거래되는 것, 증권사 쪽에서는 얻은 게 더 이익이에요. 20,000원일 때 거래되는 게 더 이익이에요. 거래세라는 것은 현재 주가의 비율대로 받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거래 대금도 동반이 되고.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요. 거래 대금,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이 많이 회전된다는 것이고 증권사의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익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증권주는 동행해요.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요즘에 증권사들이 이제 수수료 수익을 탈피하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뭐 신규적인 그 IB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라든지 투자 풀을 다변화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수수료에 묶인 그런 구조를 벗어나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과 증권주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가 증권주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시장은 0.48%예요. 코스닥은 0.21%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12분 기준이고요. 그런데 증권 섹터는 2.4%가 올라갑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올라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현재 시장이 앞으로는 시장이 지금보단 나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증권주에 반영시키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한 1% 오르잖아요. 그럼 보통 증권주가 한 1.5% 정도 오릅니다. 코스피가 한 0.5% 빠지면 증권주가 한 0.7에서 0.8% 정도 대충 빠져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가 강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2.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장중에는 이제 3.8% 정도까지 상승하기도 했어요. 현재 상승폭이 줄었지만 어쨌든 시장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키움증권이 증권주 중에서는 가장 세요. 그쵸? 개인 투자자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을 예측하실 때 오늘 제가 급등주로 키움증권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 키움증권의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딱히 아니에요. 저는 증권주에 대한 전망은 좀 중립적으로 봅니다. 혹은 중립 이하 정도. 왜냐하면 브로커리지 의존도를 아직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 미중 무역 협상, 그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우상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증권주가 탄력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증권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 보통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가 먼저 이제 빨리 복귀를 합니다. 시장에. 그러면서 거래 대금, 거래량 늘어나고 주가 상승하고 브로커리지 수익 같이 늘어나고 키움증권은 국내 개인 투자자 압도적인 그 점유율 1위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런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키움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주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어느 쪽의 방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증권주가 강하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네, 시장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그리고 요거는 여담이지만 저는 그 대신 HTS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이 이제 대신 HTS인데 저는 예전부터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할 때 대신으로 배워서 대신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웅문 지금 4죠 4. 이것도 같이 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주력적으로는 대신 HTS인데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증권사 HTS 중에는 요 두 HTS가 제일 좋긴 좋아요. 기능도 많고 쓰기도 좋아요. 물론 자기에게 맞는 HTS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규적으로 내가 어떤 HTS를 배워서 특화시키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대신 HTS나 영웅문 둘 중에 하나에 특화시키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증권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영웅문 굉장히 많이 쓰시고 대신 HTS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HTS보다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 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 대신 HTS는 저도 이제 그 차트를 일단 보고 거래는 영웅문으로 하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HTS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저께 정도에 관심주를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장중에 이제 상승했다가 약간 눌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셀트리온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램시마에 대한 성과들, 앞으로 트럭시마, 그리고 뭐 허주마, 신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과들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떨어지는 것은 단기적인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셀트리온 제가 녹화해 놓은 방송이 있거든요. 이틀 정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중에 시장이 좀 올라갔다가 약간 눌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종가 부근에는 조금 더 시장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고 미중 정상에 대한 회담에 대한 결과를 바로 앞둔 시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아마 장 후반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네,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